지금 이 3번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아예 소재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소재가 들어간 것도 아니야 심지어. 여기서 무슨 샵 어쩌고 나왔는데 아니 여기서 로컬 샵 나왔다고 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이 샵이라는 거는 주요 소재가 아니잖아요. 샵이라는 건 그저 예시로서 우리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중화성을 띈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위한 일종의 예시일 뿐인데 그 예시를 무슨 뭐 건강 얘기까지 하는 건 이거는 1절 2절도 아니고 진짜 뇌절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소재에서 벗어난 녀석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래에 있는 빈칸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이 하신 것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끼리도 뭐에 따라서 여기서는 사실 뭐 정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본문 기준으로 보면은 사용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냥 맥락이라고 써도 돼요. 본문에서는 참고로 맥락이라 나왔습니다. 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 사용의 맥락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두 번째 줄 맨 앞에 나와 있죠. Context of language use라고. 근데 그냥 맥락이라 쓸게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 단어의 뭐가 달라져? 당연히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서 손을 뻗어 동물을 만질 수 있다면 가까이라는 말은 어떻다? 팔 하나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죠. 팔 하나만큼의 길이. 의 길이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동네의 어떤 가게까지 뭐라고 말한다면 5분 거리 라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가까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똑같은 말도요. 똑같은 말도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라 써도 되고 저는 뭐 대상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겠죠. 사람에 따라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11번 요약이네요. 여기 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자, 요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두 가지 실험류에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 대조에 대한 거 이런 애들이 보통 요약으로 잘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relevant. 자, 무엇이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To motivate people to achieve their goals.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소재가 나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이루게끔 동기부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기부여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동기부여 관련된 거. 뭔지 모르겠지만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One study. 자, 한 연구 나왔네요. 연구자들이 looked at. 자, 뭘 살펴봤냐? How 이하를 살펴봤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대응하는지를요. Life challenges니까 어떤 삶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걸 살펴본 거야. 뭘 포함해서 getting a job, 직장을 얻거나 taking an exam, 시험을 보거나 그 다음에 undergoing surgery 기침나 죄송. 자, 수술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생에서 이제 힘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대요. 안쓰기 먼저 해주세요. 아, 괜찮아요. 기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니야. 그러진 않아요. 제 너무 허해요. 맞아요. 제가 안쪽에 좀 축이고 있어요. 아, 네네네. 이게 알러지성이랑 이제 좀 겹치죠. 근데 수업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for each of these conditions. 자, 이러한 상황의 각각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또한 이제 뭐를 측정했냐면 또 how 이하를 측정했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and를 기준으로 하나, 두 개요. 자, 그래서 how much these participants. 자,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이 참가자들이 fantasized라고 나와 있죠. 판타지 알고 있잖아. 뭔가 공상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판타자이드 이거 맞아요? 네네네. 판타자이드 진짜 여기. 판타사이즈드. 원래 저 파종한 차이. 판타사이즈. 뭔가 조금 어감이 이상하죠. 한국말에 같은데 판타자이드. 판타사이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공상하다예요. 동사로서. 자 그러면 이러한 참가자들이 얼마나 많이 공상을 했는가 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얼마나 많이 이제 기대를 했는가 이거를 이제 측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What's the difference? 차이점이 무엇이었느냐 정말로 이 판타지와 expectation 그러니까 공상과 기대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일단 한번 좀 더 쭉 볼게요. 이 판타지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이상화된 미래를 상상하는 걸 포함하고 있답니다. 이상화된 미래 이게 공상이래요. 그럼 반면에 기대라는 거는요 실제로 뭘 기반으로 하냐면 사람의 과거 경험에 기반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원들이 뭘 알아냈냐고요. 자 일단 결과를 보기 전에 앞서서 잠깐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재는 처음에는 동기부여를 했는데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연구, 자 연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연구 사례를 보자면 일단은 이제 실험 내용,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알아본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에 대응 방식을 살펴본 거죠.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방식 살펴보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게 들어간 거죠. 이제 내용 구체적인.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측정을 한 게 공상과 그 다음에 기대로 나눠서 본 겁니다. 이제 공상과 기대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공상은 뭐고 기대는 뭐냐 이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상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화된 미래라고 했어요. 이상화된 미래. 근데 기대라는 것은요 과거 경험을 기반한다는 거죠. 과거 경험. 명백하게 지금 차이가 있죠? 미래와 과거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실험류 얘기가 나오면은 실험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the results. 그 결과가 뭘 드러냈냐면 대처리아를 드러냈는데요. those who 나오면 언제나 뭐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 had engaged in fantasizing about the desired future. 자, 그러면 바라던 미래에 대해 그 공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은요 need worse 더 못했답니다. In all three conditions 그러니까 세 가지 상황 둘 다 있어요. 자 그럼 결과가 나오네요. 연구 결과. 자 연구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상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상을 했던 사람들이 결과가 안 좋았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상을 한 경우를 조금 더 잘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일단 실제로는 결과가 더 안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러 간다고 쳐봐. 그럼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앞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수능 시험 보고 수능을 잘 못 봤어. 예를 들어서 성적표 나왔는데 잘 못 봤어. 그럼 이제 이 힘든 거에 잠깐만요. 수능 본 후라고 해야 되나? 수능 보기 전이라 해야 되나? 수능 본 후라고 해볼게요. 수능 본 후야. 자, 시험 조졌어. 내가 만약에 좋은 대학을 못 갔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상을 하는 거야.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일단 내가 내년에 재수를 해갖고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잘 가고 이렇게 해갖고 졸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렇게. 이게 이제 이상화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상이야, 공상. 근데 그걸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좀 이거 너무 희망을 짓밟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해. 상상에 빠지지 말라고. 예, 근데 이제 근거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Those who have more positive expectation for success. 자, 성공에 대한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did better, 더 잘했답니다. In the following weeks, months, and years. 그러니까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에도
더 잘했다랍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지금 공상을 나눠서 봤을 때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공상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 그러니까 얘는 거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마치 우리가 가정법과 조건절을 비교하는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걸 상상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본다면 기대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어. 다만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일어나겠지 한다는 어떤 그런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게 기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자면 이러한 개인들은요 be likely to 하면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데 뭐를 했으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개인들은 어떨 가능성이 높냐? to have found jobs.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들의 시험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았답니다. 그들의 수술로 되니? 자 그러면은 공상과 기대 중에 목표 성취의 동기부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단순히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뭘 함께 본 겁니까? 이제 공상과 기대가 공상, 기대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겠죠. 끼치는 영향. 뭐에? 이 녀석에 끼치는 영향.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답을 먼저 볼 건데 여러분은 혹시 몇 번으로 하셨어요? 답을? 2번? 네네, 2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Positive expectations. 자, 긍정적 기대는요 더 블라블라하답니다. fantasizing보다 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3, 4, 5는 탈락이고 1, 2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더 좋은 말은 얘밖에 없으니까 교과적인 거. 자, 뭐에 대해서? 이제 바라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요. increase your chances. 그들의 가능성을 올릴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성공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아래 나와 있는 빈칸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이 글은 무엇과 무엇 중 무엇이? 자, 어떤 것과 어떤 것? 자, 공상과 기대. 네. 무엇이 목표 성취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공상은 어떻습니까? 이상화된 미래를 상상하는 거죠. 이상화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고요. 기대는요, 과거의 경험이라고 아까 나왔었죠?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사실 예측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예측이나 예상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이 뭘 했던 사람보다 공상을 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상과 기대의 어떤 차이점도 중요하겠지만 얘는 어쨌든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는요.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여기서 경험이라는 거는 직접적일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내 뭐 만약에 손 위로 뭐 누가 있어 뭐 언니 오빠 누나 형이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했었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시험을 잘 봤구나 이것도 경험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아 우리 언니 오빠 누나 형이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기대감이란 건 다시 한번 보다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 얘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공상은 뭡니까?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인생이 막 좀 조진 것 같아. 근데 내가 내일 로또를 사갖고 로또가 1등 당첨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하고 이게 공상인 거죠. 이게 공상.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상이란 건 뭡니까? 정말 이상화된 거. 가장 나의 인생에서 가장 최적화로 되어 있는 이상화된 미래인데 이런 건 없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가 김내용 이어서 볼게요.
나랑 같이 우리 엄마 미용실에서 할래? 나? 나 서울로 가. 왜? 왜? 그냥 싫어. 그렇게 하려고. 나 갈래. 나 엄마 갈래. 나 신일 갈래. 그럴까? 그럴까? 근데 신일이 여자친구 없네? 여자친구 신일이 있나? 신일 안 친한데? 졸라 안 친한데? 신일도 뭐 신일이야? 하루야 신일 갈까? 기대 당했죠? 아니라 했어? 슬프네. 까였어. 어디 갔지? 아니. 배고파. 이게 먹은 거. 아이고 정이 못 받았네. 아, 네네.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잠깐만요. 화목은 6시까지.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이번 주에 제가 공지를 하려고 했는데 물어본 김에 얘기하기. 조용하게 들으세요. 어? 조용하게 들으세요. 이거 어디 놀까 그러면? 화목은
6시까지 이제 등원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그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8시 반까지 수업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화목은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부터. 그리고 토요일은요. 토요일은 잠깐만 계산을 해볼게요. 2시부터였어요. 3시 반에서 5시까지가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원이 2시 반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근데 이거 공지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다. 예. 아직 그 공지만 안 했을 뿐이지. 하나 또 카톡통 날라와. 아니 그 공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 공지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할 거니까 뭐 여러분 굳이 막 기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주부터. 6시, 9시. 8시 반까지. 6시에서 8시 반까지. 왜? 어? 아니 그거는 네가 지금 깎은 거고. 그거는 네 상관이지. 아니 야, 학원에서 학원에서 그런다고. 등원 시 야씨 그렇게 따지면 나는 1시부터 1시까지야. 1시부터 1시까지요? 그렇지. 출근을 1시부터 퇴근을 1시 하는데 그거 1시부터 1시까지지.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개인 거에 맞추면 안 되지.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야 계약 다 저기 2일 날 하죠? 아니요, 저희. 뭐? 2일 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 맞아. 장난이에요. 응? 뭐라고? 4일? 4일 한다고 수능. 너 진짜? 진짜. 부러워. 뭐 신기하다. 근데 이틀 차이가지고. 야 이틀이 어딘데? 야 맞아. 학교 가는 게 너무 되게 4월 2일이 언제지? 이틀이 뭐가 어디야? 재밌는 게 뭐가 재밌어? 학교가 잠을 더 많이 잘 수 있어. 아니 너는 뭐 잠자려고 인생을 살아? 인생이 잠이야 그냥? 아 오늘 근데 나도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방학이 있어 본 적이 없었어. 있긴 하지 않나요? 이게 방학이 아니라 휴가도 있으니까 방학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도 한 달 이상은. 얼마나 여기는 약간 연차 이런 거 있어요. 아니 학원이 연차가 어디 있어요? 수업이 안 돼. 학원이라는 것은 연차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빠지면 수업 누가 할 건데요? 다른 쌤 온라인. 딴 쌤들은 수업 안 하나? 야 온라인으로 하는 게 무슨 휴가냐? 그냥 온라인 수업이지. 아니면 미리 찍어놓고 가시는 거. 아예 그건 성의가 없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니 애초에 그거를 기대하고 그 저기 뭐야 강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뭐 이런 뭐 휴가나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어쨌든간 회사 생활도 해봤잖아요. 해봤는데요. 둘 다 이제 적성에는 잘 맞는데 재미는 저는 강사가 훨씬 재밌어요. 저는 재미는. 강사의 장점. 장점이요? 뭐 장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고의 장점은요. 이건 뭐 교사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평생 중고등학생의 나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되나 무슨 말인지. 아니 이해되는데 다른 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고의 장점이 그거라. 왜 그렇게? 차에. 아니 계속 학생들이랑 지내잖아요. 그치. 학생들이랑 계속 지내니까 사실 저는요 트렌드 세터와는 거리가 좀 멀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서 잘 몰라요. 저 드라마도 안 본 지 10년 넘었고 막 그러니까 잘 몰라요 뭐가. 근데 이제 이렇게 건너 자꾸 듣잖아요 학생들한테. 건너 자꾸 이제 들으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좀 꽤 젊게 살 수 있다는 거 계속 젊게 살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교육직에 있으면서 그런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이제 뭐 이거는 학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니 차이가 크지만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노력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장점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내가 암만 잘해봤자 내가 그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기란 힘든 구조예요. 대부분의 회사는. 근데 강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한 만큼 성과를 받는 게 강사겠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요
이제 그 다 뭐 이렇게 뭐 오퍼를 사실 받은 적도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 그 이제 그 모 회사에서 이제 그 좀 이제 캐스팅이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제 모 대기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해외 파트 쪽으로 이제 그 좀 이제 오퍼가 왔었어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거기 인사과에 있어갖고 그래서 막 이제 제안을 해요. 뭐 연봉 7천을 주겠다. 뭐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제 조만간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대요. 막 이제 나한테 설명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때 미국에 집 줄 거고 차 줄 거고 연봉을 2배로 줄 거다 하면서 막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회사의 복지에 대해서 막 이만큼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한 1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러한데 근데 이제 너 한번 지원해 볼래? 이렇게 했는데 저는 고민 안 하고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0.1초도 고민 안 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하는 데가 조건이 더 좋아? 당연히 조건은 여기가 더 좋겠죠. 복지로 따지면 원래 그 대기업의 또 장점이 복지잖아요, 복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저는 노땅들이랑 일하기 싫어요 이랬어요. 늙은서 나는 노땅들이랑 일하기 싫어요. 아니 죄다 아저씨들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나이 든 사람일 거 아니야 최소. 나랑 동갑이거나 아니면 나랑 어려봤자 뭐 한두 살밖에 안 어리거나 대부분 이제 3, 4, 50대들이랑 함께 일할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애들이랑 놀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었어요. 아니 오래전 일이에요 이거. 이게 벌써 한 3년 됐어요. 한 3년. 대기업 앞글자가 뭐예요? 그걸 말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S. S? 삼성. 아니 바로 알아요.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좋아요. 거기 좋아요. 거기 이제 복지도 많고 좋은 건 아는데. H?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H. 저는 이제 가면은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아니까 제가 이제 막 진취적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하는 편이긴 해요. 제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아마 하라는 거 다 하고 잘할 거예요. 아마도 잘하겠지만 하고 싶지 않아요. 재밌겠죠. 그래서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언제나 제가 저보고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대신에 그 오퍼를 받고 약간 이제 좋았던 건 뭐였냐면요.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구나 이런 이제 좀 안도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 강사직을 못 하게 됐을 때 내가 굶어 죽진 않겠구나. 뭐 이 두 가지 안도감은 있었어요. 뭐 당장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당장 강사를 만약에 못 하게 된다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근데 당장 만약에 강사를 안 한다 하면은 그래도 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강사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도 이것저것 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도 되고요. 저기 뭐야 딱 한 두 달도 긴데 한 달 정도 연수 받으면 저 그 복사기 만들 수 있어요. 딱 한 달만 연수 받으면 지금 다 까먹었어요. 프린트기만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만들 수 있어요. 딱 한 달만 연수 받으면. 뭐 하다못해 거기 AS 센터 들어가서 AS 하는 거 이런 거 해도 되고요. 할 수 있어요. 다 까먹어서 그렇지 지금. 아무튼 뭐 쓰다보고.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전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2번. 12번에 이제 또 함축의 미추론이죠. 자 이게 또 다시 처음으로 왔는데 매번 얘기하는 거죠. 함축의 미추론은 빈칸과 비슷하게 풀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뭡니까? 주제. 사실상 주제 알면 풀 수 있는 게 이 함축의 미추론이었습니다.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만 보고 우리가 정답을 알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로 가볼게요. 첫 문장을 통해서 소재 및 주제 파악해 보겠습니다. For almost all things in life. 자 삶에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there can be too much. 너무나 많은 게 있을 수 있답니다. Of a good thing. 그러니까 좋은 것에도. 그러니까 좋은 것에도 지나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뭘 말하는 걸까? 아직 소재가 조금 애매한데요. 다음 거 볼까요? Even the bad things in life. 자, 심지어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조차도 are so great in excess. 자, 지나치게 되면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똑같은 말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유불급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지나친 건 좋지 않다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보자면 this concept, 이 개념이 has been discussed. 자, 논의되어 왔답니다. At least as far back as Aristotle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최소 그때 시절부터 이 개념이 논의되어 왔대요. 과유불급이다. 이 개념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소재를 써볼까요?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he argued. 그가 주장했는데 대적 이하를요. Being virtuous means finding a balance랍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미덕이 있다는 거는요. 균형을 찾는 거를 뜻한대요. 미덕이 있는 건 균형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덕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아름다운, 뭔가 좀 좋은 것, 쉽게 말하면. 근데 좋은 거라는 거는 뭔가 오버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밸런스가 맞아야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요. 넘치는 것.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라고요. 플러스가 아니라고. 뭐라고? 균형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게 플러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뭐든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든지 간에 항상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아직 학생이고 여러분이 뭔가 일도 사실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제 댓글 이제 이런 걸 이제 가끔 보는데 항상 이 VS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댓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글이 써 있다. 주 4일 근무에 뭐 만약에 월급을 뭐 200만 원 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주 6일 근무에 무슨 뭐 월급을 뭐 만약에 한 7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막 있어요. 막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당연히 주 6일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은 그 총 이런 시간. 아니 그런 조건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 이렇게만 나와 있어. 당연히 어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아니 주 4일 일하고 200이 아니라 300이야. 한 300이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야 그럼 당연히 주 4일 300이 더 꿀 아니냐? 막 이렇게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죠. 자기 상황마다 다르니까. 정확하네.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둘 다 별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둘 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굳이 하나만 골라야 된다도 웃기지만 일단 저는 둘 다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야씨 월급을 700만 원이나 주는데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돈이 많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죠. 아니 누가 바보가 아닌데 주육일이라고 700만 원을 준다면 이걸 꽁으로 주겠어요? 사장이 바보도 아니고 뭔가 그만큼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일도 적게 하고 일도 쉬운데 700을 준다고요? 그 사람이 자원봉사자인가요? 말이 안 되죠. 일의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일의 밀도가 높거나 아니면 일 자체가 너무나 힘들거나 뭔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짓수가 많거나 책임을 져야 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반드시 뭔가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대가를 주는 거죠. 누가 꽁으로 이 대가를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본인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균형 이런 거를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해서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근데 나는 이게 가장 나의 밸런스에 맞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쪽을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이제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제가 그 정도를 벌어보진 않아서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얼마 받든 제 한 달 용돈은 10만 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상관이 없어요. 안에 한 달에 10만 원이요. 네. 다그 아내분이 가서 뭐 애들 뭐 그런 거 하고 쌤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돈 관리는 이제 와이프가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귀찮아갖고 그냥 다 주고 이제 그리고 그 웃긴 건 뭐냐면 그 10만 원도 다 안 써요. 왜요?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10만 원이라는 거는 순수 용돈을 말한 거야. 순수 용돈.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차비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뭐 기름값 넣고 이런 건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뭐 예를 들어 저기 뭐 편의점 같은 데서 뭐 사 먹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대부분 먹는 비용이겠죠. 뭐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뭐 만나서 뭐 술을 마신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순수하게 내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돈 그건데 이것도 사실 뭐 쓸 일이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러분 기프티콘 보내주는 거. 급여를 10만 원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 사적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 집안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기프티콘 보내주는 거 그게 사실 이제 그거라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몇만 원씩 남아요. 예, 네, 그것도요. 아무튼간 그런데 그래서 저는요 얼마 벌든 상관이 없어요. 내 입장에선 상관이 없어. 내 입장에선. 예. 뭐 내가 무슨 돈 많이 벌어서 무슨 뭐 외제차를 사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자 아무튼 한번 볼게요. 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should be brave. 자 용감해져야 되는데 하지만 if someone is too brave. 어떤 사람이 너무 용감하다면 자 너무 용감하면 they become reckless. 그들은 무모해진다는 거죠. 예, 머리털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무모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용감한이라는 키워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잖아. 긍정적인 의미인데 너무 지나쳐버리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should be trusting. 신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if someone is too trusting. 어떤 사람이 너무 신뢰를 하면은 they are considered gullibl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gullible 하면은 뭐라 나와 있어요?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호구. 호구 된다고 호구. 그래서 그러니까 호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자, for each of these traits. 자, 각각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it is best. 뭐가 제일 좋냐면 to avoid both deficiency and excess. 이 둘 다를 피하는 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결핍과 초과를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결핍과 초과의 그러면 결핍이고 이쪽은 초과야. 그럼 딱 어디입니까? 중도죠, 중도. 그러니까 중도를 지키는 게 언제나 가장 좋다. 밸런스를 지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글에서 밸런스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처음에 어디 나왔었죠? 여기 나왔었네요. 그렇죠? 그가 대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이 글의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러니까 과요불급이랍니다. 즉 어떻게 해라? 균형을 잡아. 균형이 가장 좋다. 이거예요, 이거. 됐어? 이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인데 이거를 가장 처음에 언급한 게 이 문장이었죠. 심지어 예시가 시작되는 문장 앞에도 있다.